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눈밑이 불룩해서 한숨부터 나오시죠?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눈밑이 처지거나 불룩하면 얼굴이 피곤해 보이고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고 심지어 기분까지 우울해지곤 하죠. 오늘은 이 고민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눈밑을 빼끈하게 만드는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준비되셨나요? 자,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편히 앉아서 함께 이야기 시작해 봅시다. 저는 이승우 85세의 의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며 노년의 건강 고민을 함께 해결해 왔죠. 특히 눈밑 불룩함, 다크서클 같은 문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짜게 먹지도 않고 잠도 잘 잤는데 왜 이렇게 될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환자분들과 함께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왔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결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영자 할머니는 어느 날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거울 볼 때마다 눈밑이 불룩해서 너무 속상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피곤해 보인다고 하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그런데 2주 뒤 할머니가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요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눈밑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동네 친구들도 알아보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비결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할게요. 눈밑 불룩함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감, 기분,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약속드릴게요. 첫째, 눈밑 처짐의 진짜 원인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둘째, 집에서 5분 만에 할 수 있는 간단한 마사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셋째, 눈밑 건강을 지키는 맛있는 음식과 생활 습관까지 챙겨드릴게요. 이 모든 게 돈 안 들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 뿐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눈밑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부은 얼굴 때문에 속상하셨던 적 있으시죠? 아니면 친구들이 피곤해 보인다는 말에 마음이 살짝 아프셨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와 함께 이 고민을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눈밑 불룩함의 원인부터 알아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눈밑 불룩함의 비밀을 풀어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내가 살찐 것도 아닌데 왜 눈밑이 이렇게 불룩하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답니다. 사실 눈밑 지방은 단순히 살이 많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은 우리 몸의 구조와 시간의 흐름에 숨어 있죠. 오늘은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하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원인을 알면 여러분도 눈밑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을 떼실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되셨죠?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먼저 우리 얼굴의 구조를 간단히 이해해 볼게요. 눈 주변에는 안마라는 뼈 구조가 있어요. 쉽게 말해 눈알이 들어있는 작은 그릇 같은 공간이죠. 이 안화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는 정말 튼튼해서 나이가 들어도 거의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피부, 근육, 그리고 지방 주머니 같은 것들은 중력 때문에 서서히 아래로 처지죠. 마치 해먹에 누운 사람이 점점 아래로 꺼지듯이요. 그래서 눈밑이 불룩해 보이는 거랍니다. 이건 단순히 지방이 늘어난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제 환자 중 70세 박상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떠올려 볼게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눈밑이 매끈했는데
60대에 접어들면서 광대뼈 주변 살이 처지니까 눈 밑이 더 도드라져 보이셨죠. 선생님, 내가 살찐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시며 속상해 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80%가 이런 변화를 겪는다고 해요. 특히 광대뼈 주변 살이 내려오면서 눈 밑이 더 불룩해 보이는 효과가 생긴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예요. 하지만 이걸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눈 밑 처짐을 더 심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예를 들어 밤늦게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시는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젊었을 때 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눈이 피곤했던 적이 많았어요. 이런 습관은 눈 주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부기를 더 키울 수 있답니다. 또 스트레스도 큰 몫을 해요. 67세 이옥순 할머니는 직장에서 은퇴 후에도 손주들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그러다 보니 눈밑 부기가 더 심해지셨고요.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해 부기를 20%까지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흡연은 피부 탄력을 떨어뜨려 처짐을 가속화하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눈 밑이 불룩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이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단순히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작은 변화를 통해 큰 차이를 만드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박상철 할아버지는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셨더니 몇 주 만에 눈 밑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어요.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 이 원인을 이해하셨으니 이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는 집에서 5분 만에 할 수 있는 간단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돈도 안 들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눈 밑 부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눈 밑 불룩함을 잡아줄 실질적인 첫걸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눈 밑을 매끈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마사지 비법이에요. 이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하죠. 제 환자 72세 이순자 할머니도 이 마사지를 2주 동안 해보시더니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눈 밑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거울 보기가 한결 즐거워졌답니다. 연구에서도 림프바즈가 눈 밑 부기를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도 지금 따라 해볼 준비 되셨나요? 손을 깨끗이 씻고 편안히 앉아서 저와 함께 시작해 봅시다. 먼저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중요해요.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눈 밑 피부는 정말 예민하니까 위생이 필수죠. 그리고 아이크림이나 수분크림을 살짝 발라주세요. 저는 녹차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추천드립니다. 녹차는 항염 효과가 있어서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혹시 크림이 없으시다면 집에 있는 보습 로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절대 안구를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마사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손주 얼굴을 쓰다듬는 것처럼 부드럽게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1단계 눈 위 마사지부터 시작합시다. 눈썹 바깥쪽, 그러니까 귀 쪽에서부터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살짝 올려놓고 미간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세요. 이 동작 마치 잔잔한 파도가 해변을 스치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특히 미간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인상을 찌푸릴 때 자주 뭉치는 곳이에요. 이 부분을 꾹꾹 눌러 지압하듯 마사지해보세요. 하루 2분만 투자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눈 주변의 긴장이 풀리면서 부기가 빠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 환자 68세 최영희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매일 아침 하시더니 눈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손 올려서 미간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2단계, 눈 아래 마사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눈 밑 불룩한 부분을 직접 다루는 단계예요. 눈 안쪽, 그러니까 코 옆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마치 아기 피부를 쓰다듬는 것처럼 살살 어루만지는 느낌으로요. 이 동작은 림프를 자극해서 부기를 빼주는데 정말 효과적이랍니다. 제 환자 66세 김미영 할머니는 매일 저녁 이 마사지를 3분씩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눈 밑이 매끈해졌다며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하셨죠. 연구에서도 이 동작이 눈 밑 부기를 25%까지 줄일 수 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이 마사지 해보실 건가요? 지금 손가락 올려놓고 한번 연습해보세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 2단계만 잘 따라하셔도 눈 밑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마사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 부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마지막 단계가 필요하죠. 다음 파트에서 림프 배출 마사지와 함께 효과를 더 높여줄 보조 도구들, 예를 들어 괄사나 차가운 숟가락 같은 것들까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은 이미 마사지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방법 써보셨는지, 아니면 이 2단계를 연습해보시고 어땠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도 궁금하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다음 단계로 함께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마사지의 마지막 단계와 효과를 극대화할 비결을 알려드릴 차례예요. 여러분, 방금 눈 위와 눈 아래 마사지를 배웠으니 이제 이 부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 단계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마사지의 효과를 확 끌어올려주는 마무리 동작이에요. 제 환자 75세의 오정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매일 아침 3분씩 하시더니 눈 밑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연구에서도 림프 배출 마사지가 부기를 30%까지 줄여준다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편안히 앉아서 저와 함께 이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해 봅시다. 3단계, 림프 배출부터 시작할게요. 이 동작은 눈 주변에 쌓인 부기를 몸 밖으로 내는 핵심이에요. 관자놀이, 그러니까 귀 바로 앞쪽에서 시작하세요. 검지와 중지 2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한 뒤 목을 따라 어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세요. 마치 잔잔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천천히 부드럽게요. 이 동작은 림프선을 자극해서 부기를 확 줄여준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해요. 오정희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아침마다 하시면서 아침에 눈이 퉁퉁 부었던 게 사라졌다고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손 올려서 관자놀이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이제 마사지 효과를 더 높여줄 보조 도구를 소개할게요. 집에 괄사나 스테인리스 롤러 있으신가요? 이런 도구들은 혈액순환을 더 촉진해서 부기를 빠르게 줄여준답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걱정 마세요. 집에 있는 차가운 숟가락도 훌륭한 대안이에요. 숟가락을 냉장고에 5분 정도 넣어뒀다가 눈 밑에 살짝 대보세요. 시원한 느낌과 함께 부기가 쑥 빠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70세 박미자 할머니는 차가운 숟가락으로 매일 아침 마사지 하시더니 일주일 만에 눈 밑이 훨씬 매끈해졌다고 동네 모임에서 자랑하센. 연구에서도 냉찜질이 부기를 20%까지 줄인다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아침에 부은 얼굴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 방법 꼭 시도해보세요. 마사지를 할 때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이 퉁퉁 부었을 때 하면 부기가 빠지는데 최고죠. 또는 저녁에 릴렉스하면서 하면 하루의 피로를 풀고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마사지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여러분은 아침파인가요? 저녁파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궁금증이 풀릴 것 같아요. 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사지는 부드럽게 해야 해요.
너무 세게 누르면 눈 밑 얇은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 눈 밑 피부가 심하게 처졌거나 다크서클이 너무 진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방이 과도하게 쌓였을 때는 마사지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 환자 67세 이명숙 할머니는 마사지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는 병원에서 간단한 상담을 받으시더니 더 큰 변화를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마사지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도구 써보셨는지, 어떤 효과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이 3단계 마사지만 꾸준히 하셔도 눈 밑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하지만 눈 밑 건강을 더 튼튼히 지키려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신경 써야 하죠. 다음 파트에서는 눈 밑 부기를 줄여주는 맛있는 음식과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오이와 바나나로 만드는 스무디 같은 거요.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배운 마사지 단계 중 어떤 걸 먼저 시도해 볼 건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마사지로 눈 밑 부기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으니 이번엔 우리 식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눈 밑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 환자 70세 황순자 할머니는 짠 음식을 줄이고 몇 가지 식품을 챙겨 드시더니 불과 2주 만에 선생님, 눈 밑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염증과 수분 정체를 줄이는 식품이 눈 밑 부기를 2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자, 어떤 음식이 우리 눈 밑을 매끈하게 만들어줄까요?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저와 함께 맛있는 비결을 알아보러 가볼게요. 먼저 최고의 식품부터 소개할게요. 샐러리, 오이, 아스파라거스는 수분 배출의 챔피언이에요. 이 채소들은 몸에 쌓인 불필요한 수분을 내보내 부기를 줄여준답니다. 특히 오이는 아삭한 식감 덕에 간식으로도 좋아요. 저는 오이를 얇게 썰어 물에 넣어 마시는데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또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와 아보카도도 최고죠. 바나나는 아침에 한 개 챙겨 드시면 부기뿐 아니라 에너지까지 채워줍니다. 68세 김영란 할머니는 매일 바나나 한 개를 아침으로 드시더니 눈 밑이 덜 부었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오늘 아침 드신 과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녹차와 코코넛 워터예요. 녹차는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부기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아침에 녹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몸이 가볍고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코코넛 워터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여름에 특히 추천드립니다. 제 환자 71세 박정순 할머니는 녹차를 하루 2잔 마시기 시작하신 뒤로 눈 밑 부기가 줄고 피부도 맑아졌다고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녹차나 코코넛 워터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맛이 좋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짠 음식들, 특히 라면, 짠 튀김, MSG가 많은 가공식품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몸에 수분을 붙잡아두기 때문에 특히 저녁에 드시면 다음날 아침 눈 밑이 퉁퉁 부을 수 있죠. 69세 이오키 할머니는 예전에 저녁마다 라면을 드셨는데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시더니 일주일 만에 눈 밑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연구에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부기가 15% 감소한다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짠 음식 드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댓글로 털어놓아 보세요. 대신 저녁엔 가벼운 채소 스프나 된장국을 드셔보세요. 따뜻하고 속도 편안해진답니다. 이 음식들만 잘 챙겨 드셔도 눈 밑 건강이 한결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더 큰 효과를 보고 싶다면 이 식품들을 맛있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다음 파트에선 눈 밑 부기를 잡아주는 간단한 스무디 레시피와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콜라겐 식품들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오이와 바나나로 만드는 상쾌한 스무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배운 음식 중 어떤 걸 먼저 시도해 볼 건지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방금 눈 밑 부기를 줄여주는 채소와 음료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이 재료들을 더 맛있고 효과적으로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매일 아침 상쾌한 스무디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피부 탄력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저녁을 마무리한다면 어떨까요? 제 환자 67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런 간단한 레시피를 따라 하시더니 일주일 만에 선생님, 눈밑이 매끈해지고 피부도 더 밝아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과 항염증 식품이 피부 건강을 20%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어떤 맛있는 비결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준비되셨죠? 먼저 눈밑 부기 완화 스무디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 만점이에요. 재료는 바나나 1개, 오이 반개, 샐러리 1줄기, 그리고 녹차 200ml입니다. 이걸 블렌더에 넣고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여기에 염증을 잡아주는 강황이나 생강가루를 한 꼬집 넣으면 금상첨화죠. 이 스무디는 수분 배출을 돕고 항염 효과까지 있어서 눈밑 부기를 빠르게 줄여준답니다. 이명숙 할머니는 이 스무디를 매일 아침 드시면서 눈밑이 가볍고 얼굴이 환해졌다고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하셨어요. 저도 가끔 이 스무디를 만들어 마시는데 상쾌한 맛에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스무디 꼭 시도해 보시겠죠? 집에 블렌더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스무디가 조금 낯설다면 걱정 마세요. 간단한 변형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녹차 대신 물이나 코코넛 워터를 써도 좋아요. 또 강황이 없으면 생강차를 살짝 넣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 이 재료들이 몸에 쌓인 불필요한 수분을 내보내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연구에서도 이런 스무디가 부기를 15%까지 줄일 수 있다고 나왔어요. 69세 최옥순 할머니는 이 스무디를 저녁 간식으로 드시더니 아침에 눈이 덜 부어서 거울 보는 게 즐겁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재료로 스무디 만들어 보실 건가요? 댓글로 계획 나눠주세요. 다음으로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콜라겐 식품도 꼭 챙겨 드세요. 눈밑 피부가 처지는 걸 막으려면 콜라겐이 정말 중요하죠. 닭뼈 육수나 생선 육수는 콜라겐의 보물 창고예요. 저는 닭뼈 육수로 된장국을 끓여 먹는데 따뜻하고 든든해서 저녁 식사로 딱이더라고요.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닭뼈를 푹 꼬아서 맑은 육수를 내고 된장과 채소를 넣어 끓이면 끝. 71세 박영자 할머니는 이 육수로 국을 드시더니 피부가 쫀쫀해지고 눈밑도 덜 처졌다고 하셨어요. 또 달걀 흰자와 치아씨드도 피부에 좋아요. 치아씨드는 물에 불려서 스무디나 요거트에 넣어 드시면 콜라겐 생성을 돕죠. 연구에 따르면 콜라겐 섭취가 피부 탄력을 10% 이상 개선한다고 해요. 여러분, 집에서 육수 끓여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레시피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눈밑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피부 상태도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 생활 습관도 조금 바꿔보면 효과가 배가 되죠. 다음 파트에서는 수분 섭취, 수면, 그리고 눈 운동 같은 생활 습관 팁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간단한 눈 운동으로 피로도 풀고 부기도 줄이는 방법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배운 스무디나 콜라겐 식품 중 어떤 걸 먼저 시도해 볼 건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마사지와 음식으로 눈밑 건강을 챙기는 법을 배웠으니 이번엔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눈밑 부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 환자 69세 정옥순 할머니는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바꾸시더니 선생님, 아침에 눈이 퉁퉁 부었던 게 사라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생활 습관은 눈 밑 부기를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자, 어떤 습관들이 우리 눈 밑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까요?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볼게요. 먼저 수분 섭취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눈 밑 건강의 기본이에요. 하루 1.5세 2리터, 그러니까 약 8잔 정도를 목표로 해보세요. 물이 부족하면 몸이 수분을 붙잡아 두려고 해서 얼굴이 퉁퉁 부을 수 있죠. 정욱순 할머니는 물병에 시간 표시를 해두고 하루 8잔을 챙겨 마시기 시작하셨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눈 밑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저도 진료실 책상에 물병을 두고 틈틈이 마시는데 정말 몸이 가볍더라고요. 물 마시는 걸 깜빡하신다면 전화기에 알림을 설정하거나 식사 때마다 한 잔씩 챙겨 드셔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나요? 댓글로 솔직히 나눠주세요. 특히 아침에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부기가 빠지는데 큰 도움이 돼요.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몸의 수분 순환을 15% 개선한다고 해요. 70세 김순자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신 뒤로 눈밑이 덜 부어서 하루가 상쾌하다고 하셨어요. 물 마시는 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오이나 레몬을 얇게 썰어 물에 넣어 드셔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마시기도 더 즐거워진답니다. 여러분, 물 마시는 팁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으로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65세 이상은 7시간의 숙면이 이상적이라고 연구에서 나왔어요. 잠을 잘 자면 몸이 스스로 부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죠. 특히 베개를 살짝 높게 베는 걸 추천드려요. 머리가 약간 올라가 있으면 얼굴에 수분이 덜 몰려서 아침 부기가 줄어든답니다. 68세 박영희 할머니는 베개를 하나 더 추가하시더니 아침에 얼굴이 덜 부어서 거울 보는 게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연구에서도 높은 베개가 얼굴 부기를 10% 줄인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베개 높이 조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수면 환경이 편하시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면서 눈 비비는 습관은 꼭 피해주세요. 눈 밑 피부는 정말 얇아서 자꾸 비비면 손상되기 쉬워요. 저도 젊었을 때 무심코 눈을 비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엔 눈밑이 더 민감해지더라고요. 71세 이정옥 할머니는 눈 비비는 버릇을 고치시고 나서 눈 밑 피부가 훨씬 덜 자극받는다고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밤에 무심코 눈 비비는 버릇 있으신가요? 솔직히 댓글로 털어놓아 보세요. 이런 생활 습관만 잘 챙겨도 눈 밑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간단한 눈 운동과 냉찜질까지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되죠. 다음 파트에서는 눈 피로를 풀고 부기를 줄이는 쉬운 눈 운동과 냉찜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차가운 오이 조각으로 부기를 쫙 빼는 비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배운 수분 섭취나 수면 팁 중 어떤 걸 먼저 시도해 볼 건지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수분 섭취와 수면으로 눈 밑 건강을 다지는 법을 배웠으니 이번엔 눈 건강을 더 북돋아줄 간단한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하루 2나 3분만 투자하면 눈 피로를 풀고 부기를 쫙 빼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제 환자 71세 박정희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시더니 선생님, 눈이 한결 가볍고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간단한 눈 운동과 냉찜질이 눈 주변 혈액순환을 15% 개선하고 부기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어떤 방법들이 우리 눈을 더 생기 있게 만들어줄까요? 편안히 앉아서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볼게요. 먼저 눈 운동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아요. 첫 번째 방법은 동공을 위아래, 좌우로 천천히 굴리는 거예요.
마치 눈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처럼 부드럽게 10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눈을 10초간 꼭 감았다가 천천히 뜨는 거예요. 이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하면 눈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피로가 풀리고 부기도 줄어든답니다. 하루 2분이면 충분해요. 박정희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아침에 세수하시더니 눈이 덜 뻑뻑하고 부기도 덜하다고 하셨어요. 연구에서도 이런 눈 운동이 눈 피로를 20% 줄인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눈 굴리기 해보실래요? 어떤 느낌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 다른 팁은 눈 운동을 할 때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조용한 방에서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 더 릴렉스 되죠. 저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눈 운동을 하는데 마음까지 차분해지더라고요. 70세 김옥자 할머니는 이 운동을 저녁마다 하시면서 눈이 맑아지고 잠도 더 잘 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루 2분, 아침이나 저녁에 잠깐 시간을 내서 눈 운동 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어떤 시간대에 해보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으로 냉찜질은 눈 밑 부기를 빼는데 정말 최고예요. 차가운 녹차 티백이나 오이 조각을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놓아 보세요. 시원한 느낌과 함께 부기가 쓱 빠지고 피부도 촉촉해진답니다. 저는 아침에 오이 조각을 얇게 썰어 눈 위에 올리는데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더라고요. 녹차 티백은 사용한 걸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재활용하면 좋아요. 68세 최영순 할머니는 녹차 티백으로 냉찜질 하시더니 눈 밑이 가볍고 피부도 탱탱해졌다고 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냉찜질은 부기를 2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냉찜질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이랑 녹차 티백 어떤 걸 써보실 건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냉찜질 할 때도 몇 가지 팁이 있어요. 너무 차갑지 않게 살짝 시원한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50분 정도만 하면 충분하답니다. 아침에 부은 얼굴을 깨우고 싶을 때 또는 저녁에 하루의 피로를 풀 때 하기 좋아요. 72세 이순옥 할머니는 저녁에 냉찜질 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가 편안하게 마무리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시간대에 냉찜질 해보실 건가요? 댓글로 계획 나눠주세요. 이 간단한 눈 운동과 냉찜질만 꾸준히 하셔도 눈 밑이 한결 생기 있어질 거예요. 자, 이제 마사지, 음식, 생활 습관까지 모두 배웠으니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 볼까요? 다음 파트에선 오늘 배운 모든 방법을 요약하고 여러분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쉬운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드는 비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배운 눈 운동이나 냉찜질 중 어떤 걸 먼저 시도해 볼 건지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자, 마무리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 밑 불룩함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며 정말 많은 걸 배웠죠. 눈 밑 처짐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3단계 마사지, 부기를 줄여주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수분 섭취와 눈 운동 같은 생활 습관까지. 이 모든 게 여러분의 거울 속 모습을 더 환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비결들이에요. 제 환자 68세 김영자 할머니를 기억하시죠? 할머니는 불과 2주 만에 선생님, 요즘 거울 보기가 즐거워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 80%가 일주일 만에 눈 밑 부기가 줄었다고 느낀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루 5에서 10분이면 충분하답니다. 시작은 정말 간단해요. 오늘 저녁 5분만 시간을 내서 마사지 3단계를 따라 해보세요. 눈썹 위, 눈 아래, 그리고 림프 배출까지 부드럽게요. 여기에 녹차 한 잔이나 오이 스무디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죠.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70세 박상철 할아버지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꾸준히 마사지와 물 마시기를 실천하시더니 눈밑이 가벼워지고 얼굴이 젊어 보인다며 동네 모임에서 자랑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해보고 싶으시죠? 혹시 눈밑이 심하게 처졌거나 다크서클이 너무 진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아 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배운 것 중 어떤 걸 제일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마사지부터 시작하실 건지, 아니면 오이 스무디로 아침을 열어보실 건지, 아니면 베개를 살짝 눕혀서 푹 자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꼭 나눠주세요. 저도 무척 궁금하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또 친구나 가족과 이 비결들을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을 나누는 거 정말 멋진 일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하루 5분, 한 잔의 물, 한 번의 마사지가 여러분의 매일을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이런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 왔고 그 웃음이 제게도 큰 행복이었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한 발짝 내디뎌 보세요. 건강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